완주군이 익산 경계 지역에 내준 축사 허가가 논란입니다. 인근의 익산 시민들이 생활하고 상수원인 대간선 수로까지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이나 관광지가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 이른 더위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소 느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전주의 작은 책방들이 생존과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화 공동체 형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축사는 오염과 악취 문제로 대표적인 민원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민가와의 거리 제한을 두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허가 관청 지역 내 조건만 따질 뿐 인접 지역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거리 제한은 유명무실해졌고 지역 간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완주 삼례읍에 있는 한 농경지. 논 한가운데 소축사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축사 바로 옆에는 익산과 군산 시민들의 상수도로 흘러드는 수로가 있지만 정화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파리랄지 벌레가 생깁니다. 그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널러다니고 그 냄새 때문에 특히 이제 비 오는 날이랄지 장마철에는 인근 주민들은 완주군이 꼼수로 축사를 허가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익산과 완주의 경계 지역입니다. 완주 지역에 들어서는 축사 때문에 익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허가 당시인 2018년 기준 완주군 조례에 따르면 300m 이내에 민가가 있으면 축사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축사로부터 가장 가까운 익산 지역 민가까지는 약 180m가량 떨어져 있지만 완주군 지역 민가는 340m 떨어져 있어 기준을 충족한다며 허가를 내준 겁니다. 완주군은 익산시가 허가 이전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허가를 취소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접 시군에 대해서도 한번 반영을 하려고. 익산시는 완주군에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이 거기서 쓴다고 저희한테 뭐 협조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지는 않잖아요. 타 지역구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내 행정구역만 아니면 된다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적 축사 허가로 접경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은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세계 노동절 전국대회를 열고 전라북도가 해고 금지와 전체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등 코로나19 대책에 관심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도청은 청소, 시설 노동자 현안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절인 오늘 전북은 한낮의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죠. 연휴를 맞아 관광지마다 인파가 몰렸는데 때이른 더위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소 느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에서 촬영 명소로 떠오른 완주의 한 한옥 카페입니다. 고택 앞에 시원스레 펼쳐진 초록빛 배경을 바탕으로 저마다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구경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힐링되는 것 같아서. 전북은 오늘 무주의 낮 기온이 최고 30.4도까지 치솟았고 전주와 완주, 남원이 29도 등 평년보다 6도가량 높은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최장 엿새에 이르는 황금 연휴에 전 국민의 40%가 나들이를 계획한 상황. 감염병 재확산 우려에 무엇보다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천만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도 관광객들로 붐볐는데 매표소 주변 등 일부 구간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버스는 주차장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고 더위에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아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아직 좀 더 불편하고 그리고 아직 대중교통은 조금 꺼려지기도 하고요. 코로나 사태의 큰 고비였던 총선을 무사히 넘긴 전라북도는 이번 연휴를 감염병 안정세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상황. 다음 주부터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공공시설의 개방이 검토 중인 가운데 전주동물원과 전주수목원 역시 연휴 상황을 지켜본 뒤 이후 재개장 시점을 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공익직불금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은 다음 달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은 기존 직불금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농지 면적 0.5헥타르 이하 농가에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주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 직불금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점검한 다음 연말쯤 지급할 계획입니다. 등교 개학이 지연되고 있지만 2021학년도 고입 학사 일정은 추가 조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9일 온라인 개학 일정을 반영해 고입 학사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고 봉사활동 평가의 만점 기준을 18시간에서 12시간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내신 성적에 의한 선발이어서 기존 전형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연구를 전담할 국립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익산시가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국립감염병 연구소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 전북대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나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와 국내 최초의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네 책방은 책이나 참고서를 사는 서점 역할을 넘어 지역의 문화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에도 이런 독립 책방 10곳이 넘는데 이들이 연합체를 꾸려 생존과 상생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집창촌에 아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주 선미촌. 좁고 후미진 골목 사이로 작은 책방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60년대부터 성매매업소가 밀집했던 공간을 지역 예술가 7명이 책방으로 꾸민 건데 시 낭송회나 각종 전시회는 물론 선미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행사로 꾸미는 등 지역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동체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이곳에서 초청 강연으로 또 프로그램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이 좋아해주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문화 거점 역할을 해온 전주 지역 독립 책방은 10여 곳. 독서 기반이 약한 데다 감염병 확산에 온라인 수요까지 빼앗기자 이들 책방들은 생존과 지역 생존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한계를 좀 뛰어넘고자 전주시나 또 도서관 그리고 각 문화단체들하고 좀 콜라보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좀 더 좀 재미있고 즐거운 이벤트도 좀 하고. 우선 구매로 지역 책방을 지원하겠다던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는 납품 위주 업체로 인해 취지 자체가 훼손된 상황. 지역 정치권도 조례 개정을 약속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약간 좀 규모가 있는 이제 그런 서점들 위주다 보니까 문화예술 활동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호흡하며 풀뿌리 문화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해온 동네 책방들의 연대 움직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북 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특별 판매전이 내일 도청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별 판매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데 그동안 3차례 열렸던 특별 판매전이 농수산물에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축산물 위주로 구성됩니다. 한우 불고기 세트와 삼겹살 한쌈 세트, 치즈와 햄, 소시지 세트 등 다양한 축산물이 판매되는데 품목에 따라 18%에서 62%까지 할인됩니다. 도내 교육계에서도 급식과 학습 꾸러미 전달 사업이 활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건강 증진과 급식업체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만 개를 다음 달 배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 앞서 학습지인 배움 꾸러미를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했으며 익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400여 개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